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얘기라면 두서없이 진행할까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목차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지만 괜히 그건 너무 허례인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실증적이라기보다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얘기 중심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마침 오늘이 여성의 날이라고 도서관계 여기저기서 여성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기에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제가 옛날 연구년으로 미주리 주립대학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주리 주립대학 도서관에 보니까 블랙 우먼,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흑인 여성들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흑인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초상들을 쭉 전시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서양의 도서관과 동양의 도서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동양은 이렇게 현관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진짜 좀 빈 공간, 좀 이렇게 열린 공간이자 동시에 좀 빈 공간으로 유격이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완충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서양의 도서관들은 상당 부분들이 출입문을 들어서면 바로 거기서부터 도서관 서비스들이 열려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열람 공간, 대출받는 이런 서비스 공간 이런 게 다 뒤섞여 있는 공간들인데 그 입구에 들어서면 그 벽면에다가 쭉 해서 그 여성 인권가들이겠죠. 흑인 인권 운동하던 사람들, 흑인 참정권 정치를 하던 사람들, 문학의 예술계 인물들 사진들을 쭉 걸어두면서 이제 옆에 조그맣게 설명을 쭉 써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흑인 운동가들도 생각보다 많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래서 그 글씨를 쭉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라는 이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이제 그것이 전부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 정도라면은 이 들어가는 프론트 쪽에다 조금 그런 좀 추가된 디스플레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최근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만든 실험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여러 차례 진행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전시가 아니라 외부 작가를 섭외해서 그 작가의 전시를 우리가 지원해주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획하고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실습 겸 해서 아이들에게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꽤 괜찮습니다.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어느 날 카페를 갔더니 어느 조그만 동네 카페를 갔더니 카페에 들어간 입구에 이젤이 놓여있고 이젤에 그림이 한 점 걸려있더라. 그게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감이 들어서 그 카페 직원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은 판매용으로 걸어둔 거냐? 그렇지는 않답니다. 이 사장님이 이 카페를 오픈할 때 사장님 지인분이 그 선물 주신 거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두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 작가를 알리려면 조금 더 그 작가에 대한 얘기를 써준다든가 아니면 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작가가 언제 온다라는 걸 홍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날 오시는 분들하고 작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커피 대접을 해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좀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런 걸 진행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도서관에 대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도시에 구립 도서관을 하나 조그만 설계하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고 그때
마침 운이 좋아서 그 설계 과정에, 물론 이제 건축사가 들어와서 설계를 진행하긴 했지만, 그분에게 요구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제 구청 본부에서 그 제가 설계 그려달라는 어떤 모습을 100%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덕에 제 의지대로 많은 것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시 공간을 만들었죠. 전시 공간을 만들고, 전시 공간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입구 쪽에 두기로 하자고 해서 만들었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진행 과정은 뭐냐면, 전시 공간의 전시를 사서 선생님들 좀 기획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사서들이 좀 선정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전시 과정에 좀 적극적인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지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전시와 관련된 뭐 도서죠. 책을 좀 구매해서, 아니면 있는 책들을 끄집어내서 쭉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해서 사람들이 전시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전시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작업과, 그 공간, 그 도서관 전체를 그런 미술에 좀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특화 도서관이 뭐지? 라는 이제 또 질문도 있었고, 그때 토론이 있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미술 특화 도서관은 미술 관련 자원들을 얘기하는데 틀리진 않다. 근데 저는 그 자원 더하기 실제 미술 전시와 그 작가들이, 그 예술가들이 좀 모여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 살롱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도서관이 들어가는 공간이 그 좀 소형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문화적인 성숙함, 문화적인 좀 풍요로움을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서관 내 서가를, 높은 서가를 쓰지 말고 낮은 서가를 써줬으면 좋겠고, 딱딱한 책상보다는 소파 같은 것들을 놔서 주부들이 낮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이 조금 화보, 좀 개인이 사기엔 고가인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좀 수집을 해서 그림도 구경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전시 가서 그림도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그 일부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하고, 도서관법은 지역 주민이 얼마이고 공간이 얼마이고 최소 몇 권 이상의 책이 필요하고 얼마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열람실은 어떻고라는 그 딱딱한 규정에 밀려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시 공간 하나 만들어진 것은 이제 겨우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전시 공간은 결국 지역의 대관 공간이 됐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공간을 쓰겠다 그러면 뭐 싼 가격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무상으로 이용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뭐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뭐 포스터를 제작한다든가,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이 전부 작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도서관과는 무관한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좀 도서관 입장에서 제가 도서관 사서라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조금 보태서도 얘기를 하자면, 뭐 여기저기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 여성의 날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행사들이 벌어지면 도서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총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접근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여성의 날이라고 하니까 여성의 날이라고 하면 여성과 관련되어진 작품들을 그 서가에서 꺼내서 전시를 합니다. 보기 좋죠. 근데 그 전시가 여성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지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오늘 그 제 SNS에 올라와 있는 미국 도서관의 어떤 행태를 보니까, 여성 작가, 여성의 날 기념해서 여성 작가의 작품 365점을 만들어서 매일 한 점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책을. 그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끝나고 들어가게 한 번은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에 나왔던 책들의 목록을 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서 선생님들이.
결국 뭘 가져다 줬냐면 자기들의 행정처리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이런 책들을 전시하겠다 하는 그 행정문서 속에 있는 목록을 보여주길래 아니 이건 말고 일반 이용자들이 아 오늘 여성의 날이었고 아 참 며칠 전이 여성의 날이었지 그때 행사를 한다고 얘기 들었고 행사를 얼핏 봤는데 무슨 책들이었더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답니다. 도서관이 1년 365일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끼어 있으면서 그 행사들을 좀 홍보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또 자기들의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책 전시, 도서 전시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전시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행사 날지 하고 뭐 2, 3일 있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게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실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자 선생님이 그 책을 선정하는 작업도 했을 것이고 보여줬으면 최소한 그 노력들 그 선정의 노력들과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목록집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도서관 하면은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 레퍼런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목록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라졌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인터넷에 가면 그런 행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저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보편적인 것에 대한 얘기이지만 도서관이 자기 자관에서 했던 서비스들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목록과는 다른 고유의 목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록들을 자기 주민들과 자기 고객들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레퍼런스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 하다못해 도서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하거나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런가라고 놓고 봤더니 이건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말을지 모르죠. 넘겨짓는 말일지 모르지만 아하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무언가 생산되어진 것을 구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잘 찾아다 주는데 그 결과 자기가 얻었던 아이디어 소위 우리가 지식경영이라고 말했던 그런 암묵적 지식 사서들이 가졌던 암묵적 지식 자기 그 이용자들과 같이 더불어 만들어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암묵적 경험과 지식들은 그걸 생산해내는 게 참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이미 사서의 그 자세는 서비스할 준비되어 있어. 뭐든지 필요한 것을 물어보면 내가 가져다 줄게.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는 참 잘 돼 있다는 거죠. 원하면 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하는 과정에 내가 저런 것들을 내가 생산해서 제작해서 지원해줘야지 라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시를 연다는 거는 전시가 사서에게 이게 내일이니? 아니 그걸 지금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시도 하나의 지식자원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지식자원의 행태가 책과 다를 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시가 열려? 아니면 여성의 날에서 여성과 관련된 전시를 해볼까? 그럼 전시를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게 뭐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얻게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제목도 디자인이라고 잡은 것이고 또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잡은 것이고 서비스 디자인의 기본 베이스가 지식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인 것이고 지식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어지거나 예측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것의 주도권을 사서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으로 전시를 얘기 드리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제가 종로 한가운데 낙원동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 인사동 낙원동에서 했는데 하숙을 그때 제가 친구들하고 저녁에 한 7, 8시쯤 되면 밥 먹고 심심해서 가끔 다방을 갑니다. 그 하숙집 앞에 있는 다방을 가는데 다방에 가면은 재밌는 게 홍차를 시키면 홍차에다 위스키를 조금 부어주는데 이 사장님이죠. 그 당시 그 마담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홍차 반 위스키 반 부어서 그 재미에
홍차 마시는 재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그 조계사 스님 한 분도 늘 와서 커피 마시면서 TV를 보시는 분이 계셨고, 그때 기억이 자꾸 나네요. 근데 재밌었던 건 거기 인사동이고 종로 아닙니까? 낙원동. 그 다방에는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현대 그림들이죠. 굉장히 분위기는 그런 예술풍이 좀 남은, 어린 나이라 뭐 재수할 때라 뭐 더 깊은 생각은 났지만 지난달에 보면 그거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그런 분위기로 만들면 어떨까? 꼭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여기저기에 그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를 그분들의 좀 요청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주는 그런 전시를 하고, 전시 과정에 가격표를 달아서 연락처를 정하거나 아니면 연락처는 도서관에 해서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판매를 프로모션하는 과정에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넣으면 도서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도서관 전체 분을 아까도 제가 문화살롱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더 제가 요구를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다면 저는 도서관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도서관의 형식에 따라서 좀 그런 서가라든가 좌석 배치들을 조금 숫자 조정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도서관법에 그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되었는지 저는 알긴 합니다.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도서관이 너무 열악하지 않고 최소의 기준은 지켜달라고 만든 것들이지만, 이게 이 삶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풍요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도서관은 너무 딱딱한 그런 뭐라 그럴까, 너무 행정적이고 너무 고지식한 공간을 만들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전시들이 단지 전시, 뭐 이렇게 따로 된 어떤 행사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던지고 얘기 한마디 나누고 하는 것처럼 글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책도 교류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책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책은 책이 갖고 있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자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고 아주 고유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 고유의 기능들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접근해서는 호기심도 유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호기심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책으로 들어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린아이에게 글을 읽히는 작업도 그냥 부모님이 너 읽어라고 책을 사줘서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책을 펴보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밤새 책을 읽어주는 그 행위가, 저 책 속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밤마다 엄마가 들려주는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겠죠. 그 글자를 모를 수도 있고, 그 그림이 있는 책들부터 시작하고 이제 그림의 상상력을 펴면서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글자를 익히고, 그래서 어린아이 책들은 글자가 있어도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글자가 많아지면 이게 성장 과정을 보면 만화, 그림에서 출발해서 점점 글자가 하나 둘 들어가면서 글자 수가 늘어납니다. 같이 성장하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탄탄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 해석하는 능력, 인지력, 이해력, 그 소위 문해력이 점점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자기 상상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상상력이 점점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메시지송에서 이것이 굳어지면서 상상력도 줄어들고, 성인이 되다 보면 굉장히 그 티피컬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우리 영화 속에 빠지고 하지만, 그 장면에 빠지고 하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영화보다 소설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내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다만 내가 상상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 상상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을 보면서 소설 속에서 그 공간을 내가 차용해다가 전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명히 여지들이 있고 필요가 있다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그림도 있을 수 있고 퍼포먼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전시가 꼭 형식적 어떤 공간을 점유해서 하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는 작업과 그것을 게이트웨이로 해서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접점을 개발해주는 작업들.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레퍼런스 툴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접근시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요즘 나와 있는 많은 SNS들 보면 해시태그를 많이 달고 있는데 해시태그를 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바로 접근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그런 것들이 모이는 그 도서관이 그 일반 SNS처럼 이렇게 너무 차별화돼가지고 너무 나를 위한 공간으로 계속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해주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점을 찾아내주고 하는 그런 조금 그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우리가 폭넓게 접근하면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시를 통해서 전시라는 것이 단지 전시 그 자체 문화활동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하나의 게이트웨이고 여기를 통해서 더 많은 세상, 더 넓은 세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제공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사세의 몫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